예, 이어서 정치 사회 이슈 함께 나눠주실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걸 뜨거운 가족애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예? 국회를 패밀리 비즈니스의 장으로 생각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오빠는 후원의 회계 책임자, 동생은 5급 비서관, 딸은 인턴. 제가 볼 때 요새 그 영화 개봉한 거 아세요? 영화 개봉하는데 우리나라 영화인데 뭐냐면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이 딸이 실종이 됩니다. 근데 아시죠? 예. 이 딸의 실종이 나의 정치적 캐리어에 어떤 영향을 이거 계산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런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율 교수님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정말 점잖게 표현하신 거고요. 조금 더 전문용어로 하면 적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가족 빨대 꽂기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저 이거 들으면서 진짜 이거 당무가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일단 말이에요. 서영교 의원의 해명을 저희가 하나씩 들어보죠. 저기 CG 한 번만 보여주시죠. 예, 이거 보면은 뭐냐면 지금 사무실 딸 채용을 인터넷 채용한 건 PPT 우리가 파워포인트라고 흔히 하죠. 예, 프레젠테이션 그걸 잘 만들어서 채용이 됐다. 후원의 회계창으로 친오빠가 제가 알기로는 체육계통의 학과 교수죠. 예, 갑자기 생긴 공석에 오빠가 떠맡게 된 것이다. 아이고 이 오빠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 5급 비서관의 친동생을 채용했다. 예비 후보 시절부터 선거로 도왔다. 어떻게 보십니까? 딸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 딸 같은 경우 저 경력을 또 생각을 해서 나중에 러스쿨에 로스쿨까지 진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제 경력을 통해서인지 아닌지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의혹을 밝혀달라고 일부 단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까지 중앙대 저기 요청을 했으나 지금 거부를, 고소했습니다. 예, 고소를 당했고 방금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 또 고소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 책임자 같은 부분은 사실 가장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이 요구되는 거죠. 왜 지금 나오는 인턴 채용이 됐든 5급 비서관이 됐든 이런 것들이 국민 세금을 본인이 빼가는 거가 되잖아요. 받아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만약에 그걸 이용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면 국민 세금에 대한 배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투명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부분은 예비 후보 시절부터 선거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 보온하는 느낌으로 동생분을 그렇게 채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하나도 구별이 안 돼 있고 더 문제는 그것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한 거죠.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20대 총선 공천 때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의 그 5급 비서관 채용 때문에 그 때문에 사실 이거 그 서영교 의원을 다시 공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논란 끝에 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할 만한 후보가 없다. 막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공천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조금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오늘 뭐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에다가 지금 감사를 의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지금 하는 조치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동료 의원들은 상당 부분은 지금 서영교 의원에게 상당히 동정심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박완주 수석 부대변인이 어제 문자로 뭐 이거 좀 조금은 잘 견디면 된다. 나도 옛날에 한번 그런 걸 당했는데 나도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뭐 당선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영교 의원의 그러니까 이 개인적 일탈 비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차제에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의 갑질 부분 그리고 이 특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18대 국회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그 강명순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이 국회 보좌진의 친인척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더랬습니다. 미국, 일본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19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20대까지 와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제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차제에 이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친인척을 손쉽게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이 구조적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서영교 의원 하면 이때까지 이미지는 청문회 같은 데서 공직자 후보들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나니까
뭔가 자기 가족만 챙기는 생활력 강한 억척 아줌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딴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셨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그걸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가족 밥그릇 챙기기를 과연 국민 대표가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할 것이고 또 사익과 공익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시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무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국민들이 당무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을까도 저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에서 하는 셀프 조사가 제대로 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뭐 보직 사퇴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갑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쉽게 이렇게 엄마가 뭐 이렇게 하면 쉽게 뭐 잘 될 수 있고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지금 청년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좌절감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와 조선시대 때 관리 채용 부분이 상당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했던 게 과거 제도자였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흔들릴 때는 두 왕조가 어김없이 망했죠. 소위 말해서 그때 그 과거 체제를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 제도 중에 하나가 엄서제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벌가 또 이런 세력가들이 이 자기 지인들을 추천해서 그냥 등용하는 그런 제도가 사실 만연하는 바람에 결국 그 망했던 건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 혈세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 월급을 받아서 자기 후원금으로 지금 그 전용하는 그런 식의 비리에 대해서 전용이 아니고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 본인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보좌관이 그냥 자발적으로 냈다. 자발적으로 냈다고 그러죠.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이 국회의원들 보면 보좌진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들, 지방의 단체장들도 다 자발적인 거죠. 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형태로 권고를 걷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철저를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징계 수위를 놓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벌써 보도가 실은 이제 3월 것 같은데. 그럴까요? 왜냐하면 3월 공천위원회 때 지금 나온 논란들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위원회에서도 당시 그게 사투리 중요한 있었죠. 포인트예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나온 것도 가령 보좌관 월급 100만 원씩 받았다는 것도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당시 알고 있었고요. 오빠가 회계 책임자를 했다는 것도 실은 당시 공천심사위원들이 제기를 했는데 중량구에 있어서는 서영교 의원만한 이런 뭐 당선 높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라고 했던 그런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오늘 김종인 대표가 뭐 분노를 하고 화를 냈다라고 하지만 실은 당장 내일 모레 징계라고 했을 때는 이거 뭐 흐지부지 되면 여기에 대한 비난은 피해갈 수가 없죠. 지금 바로 그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걸 과거에도 만약 알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당무위 넘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그 쇼를 예. 정확히 그게 쇼가 드러났더라도 그렇더라도 정말 좀 강한 일부러 보여주기를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요. 우리 사회에 최근에 문제됐던 것들이 법조 비리 딱 떠올 수 있죠. 근데 법조 비리를 연상시키는 일이 바로 벌어졌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남편이 고위공직자들 만난 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국민들은 아 그럼 최근에 문제된 사법비리랑 뭐가 달라? 자 김종인 대표 원내 연설하면서 재벌 개혁하겠다고 그랬는데 가족들 다 동원시킨 거 우리나라 재벌구조랑 똑같네? 본인 서영교 의원 을지로위원회 출신으로 을들의 외침, 을들을 지지하겠다고 했고 우리 사회 가불관계 개혁이 정말로 많았는데 딱 보면 보좌관들한테 갑질했네?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었다, 고민하지 않겠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오면요. 이거 더불어민주당의 큰 피해입니다. 저는 사실 당무감사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 청탁 문제 불거졌을 때도 당무감사 나오고 근데 다 뭐 그냥 뭐 다시 다 잘 되셨어요. 아주 당무감사 한번 돼야지 잘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을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국회 또 윤리위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이 지금 맡고 예. 있는 상황인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차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당리당력 차원이 아니라 이번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예. 저는 서영교 의원을 국회 윤리에 제소하는데 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2002년도에 일본에 다나카 마키코라는 외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나카 마키코 외상의 아버지가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예. 일본 정치를 주무르던 전 총리죠. 예. 근데 이분이 왜 그때 당시 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비스간의
월급을 유용했다는 혐의 때문에 그걸 인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사퇴했습니다. 일본 예. 같은 경우 벌써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거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영교 의원 정치를 보고 지금 재미있는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족벌 정치하는 거냐 이런 말도 나오고 을지로위원회에 계신다는데 을지로위원회가 아니고 갑지로위원회에 계시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당무 감사를 하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고 저는 이상하게 시간 끌기로 보여요. 소나기 내릴 때 비 피하고 보자. 시간 지나가면 사람들 잊어버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때까지 정치가 별로 신뢰를 못 줬는데요. 정치라는 게 사실은 최고의 고객 감동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 자꾸만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아니 이런 이러다 뉴스가 국민들이 많아지죠. 분노 조조장에 빠지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네?